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약사이고 그 남자의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혼자서 작은 약국을 개업하고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손과 발이 되어주며 도와준 그 남자에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더라고요. 환칠한 키에 희고 깨끗한 피부, 넓은 어깨에 훈훈한 얼굴까지 모든 게 제 이상형이었던 남자였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이 저 같은 약사나 의사들의 시다발이를 해야 하는 직업인지라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한 번도 티 안 내고 밝게 웃으며 사는 그 사람에게 저는 결국 고백을 했고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이 남자에게 매일 같이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제가 그때 진짜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결혼하자고 졸라대는 저에게 그 남자는 솔직히 할 말이 있다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마신 뒤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와 정식으로 만나기 반년 전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한 명 있었고요. 듣기로는 아기가 돌도 안 됐을 때 전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워낙 항상 밝은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기에 그런 상처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상하게 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은 저뿐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초혼이고 남편보다 6살이나 어렸던지라 저희 집에서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없이 순종적이었던 딸이 갑자기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으니 부모님 충격이 컸을 법도 합니다. 또 부모님은 적어도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제가 결혼하기를 은연중에 바라셨었는데 지방 전문대를 졸업한 영업사원을 신랑감이라고 데려오니 더 못마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주라고 빌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 저의 결혼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우려와는 반대로 저희 부부는 3년째 알콩달콩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서로 직장에 있어서 평일엔 같이 집안일하고 주말엔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항상 붙어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전처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키우셨어요. 제가 어머님, 제가 이제 아이 아빠의 아내니까 아이 새엄마잖아요. 아이 저희가 데려가서 키울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은 내가 어떻게 얘를 키워. 얘는 내 아이다. 내가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우리 준석이는 우리 엄마 아들이나 다름없어. 나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라고 했고요. 준석이는 전처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저를 배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 여겼고 그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신 자주 아이를 보러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어머님 집에 아이 먹을 것과 선물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이혼할 때 즈음 이혼했다고 하셨어요. 왜 이혼하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남편도 어머님도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한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혼한 후로 손주를 키우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저희 신랑을 남편 대신으로 생각하고 집착하셨습니다. 본인 남편을 내가 뺏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을 본인 아들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계신 듯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갓 넘었을 때 저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보여주면서 임신했다고 알리니 남편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편이 기쁘지만 당황스러워서 그런 줄 알고 당장 어머님께 알리자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저희와 1시간 거리에 사셨는데 신혼 초부터 본인이 현재 기르는 손주처럼 예쁜 손주 하나 낳지 못한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은연중에 하셨었거든요.
아시면 정말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어머님 집에 갔어요.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너네 피임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어머님의 반응에 어머님 손주 생겼는데 안 기쁘세요 라고 하니 나는 우리 준석이 하나면 충분해. 우리 아들 너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너 엄마한테 이제 준석이 말고 자식 가질 생각 없다고 했었잖아 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엄마 왜 그래? 그래도 축하해줘야지 라면서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며 맞아 엄마 나는 준석이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화가 치솟아서 시어머니 앞이었지만 남편에게 큰 소리로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놈얘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어 우리 그냥 얘 지울까라는 겁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라는 여자 또한 그래라. 우리 준석이 하나면 우리 집대 충분히 이을 수 있어. 너네 애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았는데 무슨 애를 낳겠다는 거야 라면서 부추겼고요. 어머니는 어머님이 저 볼 때마다 준석이처럼 예쁜 아들 하나 낳지 못한다면서 구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따지니 그건 그냥 우리 준석이가 예뻐서 한 말이지 너한테 손주 낳아주라고 한 말은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혼한 전처의 아들이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보다 더 소중한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준석이는 그 못난 자식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는 겁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 낳으셨어요. 전처가 낳은 거잖아요. 그 바람난 전처가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렇게 큰 소리야. 진짜 당신들 이상해. 정말 당신들 제정신 아니야. 정말 제가 미친 건지 이 사람들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냉랭하게 변해갔어요. 뱃속 아이는 점점 커갔지만 그만큼 남편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부인과에 갔더니 뱃속 아이가 지난번 초음파로 봤을 때보다 딱히 자란 것 같지도 않고 심장도 느리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그 후로 약국도 사람을 써서 운영하고 걷는 것도 조심하고 내내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조심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이를 8개월 차에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뱃속에 죽은 아이를 꺼내기 위한 유도 분만 중 제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위험해져서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저의 엄마는 저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겨우 정신을 차린 저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나 때는 무통주사도 없었어. 세상 좋아진 줄 알아. 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만 참아야 해. 라고 저의 감정을 스스로 추스르려 했으나 만날 때마다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 만나기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더군요. 남편이라는 놈은 바쁘다며 그날 제 옆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오셔도 아는 체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제가 시어머니 왔을 때 반갑게 인사도 안 하고 보는 둥마는 둥하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시어머니 일로 얘기하다 싸움이 번져 이혼 얘기까지 나왔던 시점부터 남편은 철저하게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기시 부모가 살고 있는 그리고 친한 친구 2명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곳에 있는 대학병원 영업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훨씬 영업일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돈도 훨씬 많이 벌면서 주말 근무도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꼭 내려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에 살면서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면 저도 함께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찌 개업해서 이제 자리 잡은 약국을 버리고 내려갈 수 있겠어요.
내가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거 잘 알잖아. 알겠어. 그럼 혼자 내려갈게. 꼭 그렇게 해야겠어. 지금 나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했어. 내가 옆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우리 어차피 대화도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잖아. 서로 함께 살면서 숨 막히게 사느니 따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하니 비웃으며 무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 주말에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직장에서 담당 영업 지역을 바꾼 상태였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저에게 통보를 했었던 거였죠. 남편은 주말에는 올라오겠다고 그때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이없게 순식간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윤택한 삶을 위해 결정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저희 집 전세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기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겠냐는 전화가 왔고 저는 혼자서 큰 집에서 사는 건 아니다 싶어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분수로 산 가구들은 작은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죄다 중고나라에 내놓았고요. 제 직업은 약사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첫 주 주말 남편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말에는 올라와 시간을 보내자고 하고선 말입니다. 그러고는 전화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담당 병원 의사 한 명을 접대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대낮 주말부터 무슨 접대 골프 접대가 갑자기 잡혔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접대를 내가 좋아서 해. 나도 의사 똥꼬 빠는 일 그만두고 싶어. 남편은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 감정이 주체가 안 돼. 카톡으로 그렇게 나와 약속 지킬 생각 없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서울도 올라오지 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말 정말 잘 듣대요. 그 후로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복가됐으면 우리 아들이 널 피하겠니? 너희 그렇게 살 거면 헤어져라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입에서 헤어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할 말이 뭐냐 물으니 혼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 물으니 본인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이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답니다. 웃기지 말라고 진짜 그게 이유냐고 물었어요. 그 이유뿐이라더군요. 정말 그 이유라면 이혼 못 해준다고 하니까 협의 안 해줄 거면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혼하겠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다시 내려갔고 그 말을 듣고 3일간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울며 불며 도대체 진짜 왜 그러냐 울어도 자기 마음은 굳었다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너 괜찮니?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진짜 서러워서 꺼이꺼이 울기만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전처와 다시 합친 게 아닌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전처와의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이혼한다고 하는 걸 봐서 말이죠. 또 전처와 시어머니 집이 같은 동네에 있다는 것도 걸렸습니다. 저 몰래 내려가서 둘이 자주 만나도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목요일에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 댁에 내려갔어요. 퇴근 시간도 전인데 남편이 웬일로 집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남편 폰을 뺏어서 문자와 카톡 내역을 뒤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핸드폰을 뺏질 않길래 사진 앨범에 있는 사진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차 키를 뺏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 블랙박스도 다 봤습니다. 전처와 연락한 흔적이 전혀 없더군요. 또 다른 여자와의 바람 핀 것도 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찜찜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할 때 핸드폰을 뺏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해준 것도 이상했어요. 또 블랙박스 녹화 보니 며칠 전 거부터밖에 없고 그전 것은 모두 삭제돼 있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깔끔하게 헤어져 주겠다고 다만 정리할 시간을 주라고 말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왔냐고요? 아니죠. 잠시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사이에 그 둘 몰래 작은 카메라 하나를 주방 식탁 아래에 몰래 붙여두고 왔습니다. 사실 남편 차 조수석 아래에도 하나 설치했고요. 카메라 2개를 준비해서 내려올 때만 해도 전처와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처와 남편 놈의 불륜 행각을 제대로 녹화해서 망신을 줄 생각이었거든요. 어찌됐든 뭔가 수상하니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왔어요. 아무래도 설치한 장소가 식탁 밑과 조수석 아래다 보니까 제대로 찍히는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자동성 인식 기능 덕분에 대화 소리가 들리면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왔기에 도청은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내내 핸드폰 중독자처럼 핸드폰을 켜놓고 이어폰을 낀 상태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듣는 게 제일이었네요. 제가 가자마자 시어머니라는 여자제 욕을 그렇게 해대더군요. 내가 그년 처음 집에 내가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자기야 내가 내 와이프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닌 거 알잖아. 이번에 협의 이혼하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면 우리 준석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인 엄마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니요. 저는 소리를 더 키워서 그 둘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나한텐 분명히 1년도 안 살고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기까지 가져? 그년이랑 결혼해도 부부처럼 안 지낸다며. 그년이랑 안 하고 나랑만 한다고 했던 약속도 어겼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약속 어겼으면 나한테 들키기라도 말았어야지. 왜 들켜서 나한테 들키고 그래. 미안해 자기야.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랬던 거야. 너무 졸라대서 말이지. 알잖아. 우리 와이프기 센 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해서 나도 엄청 놀랐었어. 나는 자기랑 준석이밖에 없는 거 알지? 정말이야? 정말이지. 나 그래서 자기랑 준석이랑 살려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내가 그년이랑 이번에는 꼭 협의 이혼할게.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재차 청구로 몰아서 이혼 소송할게. 그 둘은 대화를 마친 뒤 서로 꼭 끌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카메라가 안방 앞쪽만 찍을 수 있게 설치돼 있어 안방 안에서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열려진 안방 문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그 둘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화 엿듣기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듣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밤늦은 시간 저는 시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둘의 사이를 아는지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혹시 이 둘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님도 아시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한참을 아무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본인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님이 사시는 집으로 갔어요. 딱 한 번 찾아갔던 집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근처에 가서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버님께 집 근처라고 한 번만 만나주라고 사정사정을 하며 제가 있는 위치를 말씀드리니 못 이기는 척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서 할 만한 말이 아니니 잠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뭘 듣고 싶은 거냐?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너도 알게 된 거냐? 내 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본처와 사별한 후 만난 후처라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때 재혼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0살도 안 되는지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잘 통했고 참으로 잘 지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아버님도 정말 뿌듯하셨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둘 사이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대요. 아버님은 허나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고 넘어갔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은 시댁 근처에 살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당시 아버님의 오랜 출장 때문에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던 거예요. 누구의 아이냐 물어도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았고 배신감에 이혼 소송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이혼 소송 중에 도저히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게 힘들어 아버님이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 홀로 지내셨는데 잠시 놓고 온 짐을 가지러 집에 한번 들렀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그날 그때 남편과 어머님 둘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다더군요. 어찌나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님이 왔는지조차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버님이 남편의 전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전처도 아버님도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도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는데 그렇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난이 없는 살림이 더 힘들어졌었나 봐요. 아버님에게 제발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되냐고 이혼 후에도 그렇게 귀찮게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와 결혼한 후로는 연락 한 번 안 하더랍니다. 집도 있고 벌이도 좋은 저와 결혼한 이유도 돈 때문일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소송도 말고 그 둘이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하고 끝내라고 그 둘이 무식해서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이시는데 그 말을 덤덤하게 하시는 아버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슬픔 때문인지 저에 대한 동정 때문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앞으로 찾아올 일도 만나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며칠 그렇게 밤을 새우다가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증거로 소송이 가능하냐 물었어요. 예상과는 반대로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기댈 곳은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안 드리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결국 저는 친정에 찾아가서 엄마 아빠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엄마 아빠는 가슴을 치면서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다고 결국 허락한 본인들 책임이라며 자책들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한참을 그렇게 가슴을 치시고 우시더니만 집에 있는 가장 큰 골프채 하나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엄마와 저는 따라 나갔고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아빠가 어디로 갈지는 엄마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침묵 속에서 아빠 차를 타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정신 나간 시어머니와 남편 놈 모두 깜짝 놀라서 아빠를 토끼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빠는 야, 이 짐승 같은 인간들아. 니네가 사람이냐라고 하며 골프채를 휘두르셨고 그들은 아빠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주방 식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그 식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저 또한 주방 의자를 남편 놈에게 던졌습니다. 진짜 한참을 그렇게 저랑 아빠가 미친 듯이 휘두르고 던지고를 반복했던 것 같네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 또한 바닥에 쓰러져 펑펑 우셨고 아빠 또한 우는 엄마를 껴안고 미친 듯이 흐느끼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더군요. 이 모든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 둘에게 저는 다가가서 카메라를 보여주며 여기에 찍힌 모든 것들 공개해서 망신당할 건지 아니면 가진 거
다 주고 이혼할 거냐 물었습니다. 남편 놈 그래도 망신당하는 건 무서웠는지 가진 거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제발 지워달라고 빌더군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위자료 주고 깨끗하게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또다시 골프채를 휘두르려고 하시던 아빠를 말리고 엄마를 부축해서 친정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